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 서우님과 함께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사연자님 역할을 서우님이 해주시고 제가 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나 왜 이 사람이 잊혀지지 않을까? 너가 진짜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잘 맞는 사람이란 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 이렇게 계속 지내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면 좋을까? 마지막으로 눈 딱 한번 감고 연락해보는 건 어때? 여기까지 할게요. 서우님 처음 연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연기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네, 그럼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내뱉어보지 않은 문장들이라 네. 어색하네요.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하고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제가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림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이에요. 저는 1년 정도 만난 전 연인을 못 잊고 있어요. 서툴고 미성숙했지만 진짜 좋아했다는 것을 늦게 알아버렸어요. 사회초년생 시절 사귀었지만 아직까지도 생각나네요. 인스타로 보니 새로운 사람 또 만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연애 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전 연인의 인스타라든지 네, 아니면 카톡을 지우지 않고 그냥 프로필을 한번 더 열어본다든지 이 감정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미련까지는 아닌데 조금은 뭔가 아련한 감정?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님 마음이 못 잊는 걸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서우님은 그런 경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전 연인의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그냥 카톡을 모르고 안 지웠다가 뭐 늦게나마 하긴 한 경우. 아, 안 지웠다가 늦게나마 확인한 적은 있었어요. 그때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관계를 끝낼 때 정말 음, 마음을 다 정리하고 끝내는 편이기 때문에 봐도 딱히 아무런 생각 들지 음. 않았고 그냥 뭐 잘 살고 있나 보다 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저는 뭐가 남아 있었냐면 제가 조금 웃긴 건데 여자친구랑 8시간 이상 통화한 거를 남겨놓은 적이 있어요. 우와. 근데 원래 그거 보면 좀 웃기거든요. 네. 왜냐면 뭐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서 그 어. 밤늦게까지 그렇게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시작해서 동이 틀 때까지 한 거니까 우와, 낭만적인데요? 아마 통화를 할 때는 낭만적인 게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시간이 지나니까 뭐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꼈던 것 음,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사연자님처럼 조금 어떤 무언가에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는 무엇을 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보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음, 것 같아요. 그럼 사연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네. 애인이 생겼다는 걸 얼핏 알게 되고 저도 마음을 접었어요. 사실은 얼마 못 갈 줄 알았지만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만나려고 애써봤는데 괜찮은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그 오빠보다 좋은 남자를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 때 잘 챙겨주던 모습과 서로 먹는 것도 비슷해서 맛집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거 말고도 대화의 코드가 잘 맞으니까 실시간으로 카톡도 하고 통화도 많이 했어요. 문득 계절 탓인지 우울해지는 기분이 오래 가면서도 그 사람이 떠올라요. 혹시 성우님 친구 중에 네. 그러니까 전 연인을 못 잊어서 성우님한테 이렇게 털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얘기를 조금 하던가요? 아, 그 친구가요? 네. 못 잊었던 사람이 음, 친구한테 털어놓을 때. 어, 일단 희한하게 본인이 못 해준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미안한 감정과 네. 교차가 되면서 나타나는 건가 보네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서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니까 그러니까요. 더 이상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감정이 네. 지속이 된 게 아닐까 싶기도 네. 하네요. 남자들은 그러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할까? 제가 그냥 친구들이랑 20대 때 네. 헤어지고 그 전 여자친구라든지 네. 얘기를 하잖아요. 술 먹고 네. 한다든가 네. 아니면 한강 가서 잘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많이 하던 거는 어디 갔었는지 음. 그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구랑 갔었던 기억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이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면 거기에 가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억으로 다시 덮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 기억을 남겨놓고 아, 그렇죠. 서울에 워낙 갈 곳도 많고 이 우리나라에 갈 곳이 많으니까 그럼요. 또 채워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신 게요. 자꾸 이야기하는 게 싫어서 내색도 못하다가 친한 친구에게 넌지시 말했더니 한번 연락해보는 건 어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은 있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은데 진짜 어쩌면 좋죠. 서로 안 맞는 부분으로 싸우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차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연자님이 연락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찾는데 그러면 본인이 해버렸으니까. 그 전 여자친구분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고 그럼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차였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진짜 큰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그 기간이 조금은 길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1, 2년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네. 왜냐면 찬 거는 찬 사람이 마음을 정리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한테 감정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우리 못 만날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또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도 있지만 네. 조금 갑작스럽게 듣는 경우도 있을 때 맞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여운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연인 관계에서는 끝났지만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반대인 경우니까. 그리고 또 사연자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잡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러자 하는 모습에 더 실망했던 것 같아요. 이별 2주 한 번 연락 왔지만 자존심 부리며 차갑게 대했어요. 그게 돌아보니 가장 후회되네요. 이런 마음을 가슴에 묻어두고 지내는 것도 힘들어요. 이겨내보려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쉽지 않네요.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못 이기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새로운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제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0대 때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전에 여자친구 못 잊었지. 그러니까 새로운 연애를 시작 안 하면 네. 못 잊었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네.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사람들마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좀 연애 휴식기를 길게 두고 다음 연애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20대 뭐 초중반 때 그냥 또 확 이끌리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이별의 회복성이 빨라서 바로 연애를 해도 또 좋은 사람 만나면서 새로운 기억을 채워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잊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은님은? 사람이 사람을 잊지 못할 때. 아, 사람이 사람을 잊지 못할 때요? 아, 근데 저는 딱 두 가지로 나뉜 것 같아요. 너무 깊은 상처를 줬다거나 아니면 너무 나랑 잘 맞았다거나. 지금 이 사연자님은 후자네요. 네, 그렇죠. 잘 맞는 걸 우리한테 더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자인 경우는 상처라는 거는 뭐 바람을 폈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나한테 잘못된 행동을 크게 했다던가 그렇죠.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후자가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보면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친구로서 찾는 것도 힘든데 아, 그니까요. 연인으로서 찾는 것도 너무 어렵죠.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연자님이 누군가를 만나봤지만 그 사람과 전 남자친구랑 비교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알게 되니까 다시 마음이 전 남자친구한테 가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이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제의를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소우님은 친구가 제의한다 그러면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친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놨어. 나 그 남자친구랑 제의할 것 같아. 그러면 찬성 쪽이에요, 반대 쪽이에요? 저는 근데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냅두는 편이에요. 음, 거기에 제가 개입했다가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기 때문에 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후회할 거면 후회해라. 약간 이렇게. 너가 경험해봐야 알 거야. 네, 이런 거죠. 그럼요. 그때는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20대 때는 제의를 안 하는 게 더 맞아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영화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의에서 잘 될 확률이 1%인가? 5%도 안 됐던 것 같아. 왜냐하면 20대 초중반 때는 서로가 서로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강해 오히려. 오, 그 이유가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거든요. 아, 그쵸. 그리고 나도 처음 사랑해본 거 말고 두 번째 사랑에서 더 좋은 걸 발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첫사랑이 온전히 내 사랑이고 믿는 거는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쵸. 지나고 보면 아닐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두 번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두 번째 사랑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사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음, 이제 만날 기회도 없고 내 눈은 이미 높아져 있고 내 기준은 높아져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굽히지 않는 이상 아니면 내가 뭔가 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이상형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점점 줄어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분들 잘 만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연자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별 후에 누군가를 못 잊는 감정. 그럼요. 다만 재해는 안 바랬으면 좋겠고 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줘야 된다면 헤어진 애인을 잊거나 아니면 조금 어떤 감정이 남았을 때 잘 정리하는 방법을 좀 말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소은님은 혹시 뭐 이런 방법이 있었을까?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감정을 온전히 마주하고 느낄 만큼 실컷 느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괜히 애써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고 참으면 병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정말 슬프고 싶을 만큼 슬프고 울고 싶으면 계속 울고 어느 정도 감정을 해소하는 시간은 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야 내가 이별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맞아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 그런 가정 없이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 괜찮다고 나 아무렇지 않아 하는데 아니야. 되게 마음에 사는 말과 머리에 사는 말이 다르거든요. 그럼요. 친구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안 돼, 안 돼. 나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그러는데 집에 오면 막 울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외로운 감정이 어느 순간 사무쳐서 아, 그러니까요. 그런 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헤어지고 나서 누구보다 내가 솔직해져야 맞아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다음 연애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20대 초반에 첫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성숙한 사랑을 할 때는 이 이별이 되게 힘들어요. 그쵸. 그 사람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 아니면 이 사연에서도 나왔지만 조금 그냥 내가 자존심을 부리다 보면 싸운 걸로 그냥 헤어지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이유로 헤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뭐 사연자님이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네. 우리가 20대 초중반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게 많죠. 근데 그거를 후회하면 늦어. 늦어. 늦잖아. 그쵸. 늦어요. 그래서 저는 헤어진 애인을 잘 잊는 방법은 뭐 서우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나를 찾아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잘 맞는지를 조금 이렇게 마음속으로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때 좋은 거지. 이 상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사연자님이 아니어도 나 아직 이 사람 못 잊었는데 자꾸 막 기억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 있잖아요. 네. 썸을 타는 남자가 네. 있어도 썸을 타는 여자가 있어도 네. 그런 경우면 이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진짜 잘 잊고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한 조언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잃어가지 않을까. 그쵸. 그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다만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네. 이렇게 하면 조금은 더 썸에서 연애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혼자서도 잘 지내는 상태를 구축하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별거 아니더라도 혼자를 좀 잘 돌보고 잘 가꾸고 자신을 좀 단단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건 새로운 세계가 나한테 온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단한 내가 있어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관계들도 단단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대 연애는 의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의지하면서 서로를 공유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네, 해보는 거고. 그럼요. 그거는 당연한 수순인데 혼자가 됐었을 때 갑자기 그게 불안과 공허함으로 찾아오는 거면 맞아요. 그게 내 감정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으로 커지기 때문에. 맞아요. 다만 이 시간을 견뎌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나도 안정적인 거고 그 상대도 누군가와 이별하고 왔었을 때 서로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 네, 그니까요. 제가 안정감을 찾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운동이고 음, 하나는 독서예요. 어, 이 두 가지를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다 보면 분명히 나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요. 맞아요. 제가 뭐 운동하라 그래서 뭐 힘든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동네를 걷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 맞아요. 아니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네, 곳에 가서 자전거를 탄다던가. 네, 그리고 책도 뭐 한 권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나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책이 완편이어도 목차마다 스토리가 다 연결되지 않은 네, 그럼요. 단편 단편이 있죠. 그런 에세이집, 소설집도 많단 네,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읽는 것도 네, 분명히 내가 시간을 보내는 거와 내 마음을 안정을 취하는 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경험해본 결과 네, 분명히 두 가지 다 맞는 사람도 있고 하나 정도는 맞을 거다. 맞아요. 근데 이 두 가지도 다 안 맞는다. 그럼 뭔가 찾아내야죠. 그럼요. 그게 아마 취미를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뭐 도자기를 만들거나 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꽃을 좀 가꾸거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들도 많이 네,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분명히 내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뭐 명상이라든지 요즘 요가 네, 이런 걸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분명히 안정감을 찾은 다음에 연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고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을 때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제가 딱 한 가지 가지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전 연인에 대한 각오를 확실히 보내줘야 돼요.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실수로 사진첩에 남겨놓거나 뭐 PC에 남겨놓거나 어우, 아니면 그냥 디지털 카메라에 남겨있거나 아니면 네. 연락처에 남아있으면 이게 어느 순간 뭐가 터져요. 난리 나죠. 20대 때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쵸. 인스타 게시물 남겨놓거나 아니면 예전에 아유, 댓글 남겨놓거나 난리 나죠. 민감해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는 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잊어가는 과정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진짜 우리가 막 데이터 정리하듯이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정리해야 내가 잊어가는 과정이고 이런 영화가 있어요. 이 터널 선샤인 같아요. 아, 그게 아마 기억을 막 이렇게 지우는 그쵸.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영화 보고 사람들마다 보는 시점이 다르겠지만 나는 연애할 때 기억을 좀 정확하게 지워야겠다. 음, 조금 그래야 미련이 더 남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영화는 뭐 뒤에 또 다른 스토리가 또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서우님이 짧게
그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전 사람을 잘 정리하는 게 또 새로운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사연자분이 이제 제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하셨는데, 저는 일단 너무 이전 연애의 생각에 갇혀서 움츠러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의 구절 중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사랑하기가 싫다면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해요. 그러니까 상처받기 무서워서 사랑 안 할래라는 그런 좀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이전 연애는 책 덮듯이 덮어두고 이제 새로운 챕터를 열어본다 생각하시고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너무 움츠러들지 않으신 채로 누군가를 맞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조금씩은 진행이 되어 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자꾸 미련가 아니면 못 잊는다는 감정에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는 안 좋은 거라고 네.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한 3, 4개월은 괜찮은 것 같은데 1년 이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잊어가는 시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한을 딱 둘 수 없지만 너무 길어져 버리면 20대 때 새로운 연애를 못 할까 봐. 맞아요.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본인도 힘들죠. 그럼 이렇게 또 대화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들어보죠. 이게 점괘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제발. 두구두구두구두구 벗어나라. 나왔어요. 벗어나라. 네. 이거는 좀 맞는 대답일 수 있겠네요. 네. 이전 기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맞이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래서 후기를 보내주실 수 있으면 짧게라도 뭐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게요. 궁금하다. 이런 에필로그 같은 이야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연자님 꼭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누군가를 잊는다는 건 쉽지 않다라고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